사람 앞일을 내다볼 수 없듯 모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는 살지 말자고 다짐하며 이악 물고 공부했고 전 그렇게 수의사가 되었어요.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의 헤어짐으로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감정이 엄청 많이 들었지만 자상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꿈꾸게 되었죠. 그리하여 남편네 결혼을 허락받으러 가게 되었고 처음 시댁에 발을 디딘 순간 정말 왜 하필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악몽이 시작됐어요. 아줌마, 오늘 우리 아들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먹을 거랑 이런 거 좀 신경 좀 써요. 그리고 냄새 나는 거 하지 말고 좀 깔끔한 걸로다가 양식 위주로 하세요. 하고 나면 거실 좀 치워주고 메리 목욕까지 시켜주면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 오시나 봐요. 사모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거 보면 아유, 빨리 해야겠네. 우리 큰아들 결혼 안 할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늦은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장가 간다고 해서 기쁜데 게다가 수의사라고 하지 뭐예요. 하여튼 우리 큰아들은 날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 어쨌든 귀한 손님이니까 잘해요. 큰아드님 인물도 좋고 직업도 좋으니 그렇게 좋은 여자 만나는군요. 저희 딸도 수의사인데 신기하네요. 아니, 아줌마 딸이 수의사예요? 아이고, 용케도 없는 형편에 인물 하나 나왔네. 아줌마 그래도 자랑거리 하나 있어서 참 좋겠어요. 솔직히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난 아줌마 딸이 어디 가서 뭐 하나 했더니 그래도 수의사까지 되고 아주 아줌마 기 좀 살겠어요. 저랑은 많이 달라요. 전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저희 딸은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지금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얼마나 성화인데요. 그래도 노후에 애한테 조금이라도 신세 앉으려면 사지 멀쩡할 때 일이라도 해야죠. 그럼 얼른 할게요. 처음 남편의 본가에 인사를 가서 수줍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드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딱 그거 맞아요. 알고 보니 남편의 집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계셨던 분은 저희 친정 엄마였어요. 예전보다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지 멀쩡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철학대로 엄마는 남의 집 파출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드려도 엄마는 저에게 노후에 민폐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 거였어? 영인 씨, 인사해. 우리 엄마야. 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최미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아줌마 딸이 여기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처자란 말이야? 아유, 오마이갓. 아유, 머리 아파. 그럼 지금 네가 꼴랑 파출부 딸내미 데리고 온 거니? 이럴 순 없지. 아무리 집안 차이가 나도 유분수지. 안녕하세요, 장모님. 김영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 뵙네요. 다음 주경에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우연히 여기서 뵙네요. 아주머니가 미선이 어머니인 걸 알았으면 더 신경 써드렸을 텐데 얼른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사모님, 제 딸은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애예요. 그러니까 저 보지 마시고 저희 딸만 봐주세요.
좋은 대학 나와서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 받아서 수의사 된 딸입니다. 그러니까 절 보지 마시고 딸을 봐주세요. 아유, 시끄러워요.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사태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일단 다 돌아가요. 아가씨 미안한데 돌아가줘요. 엄마, 그래도 이런 건 아니죠. 애써 여기까지 와준 손님한테 돌아가 달라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미선아, 미안해. 그럼 내가 지금 저 파출부 딸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하하호호 해야 한다는 거니? 아가씨, 당장 돌아가요. 전 그렇게 신발장 앞에서 엄마를 마주하게 되었고, 간단한 인사만 나눈 채 시어머니에게 돌아가 달란 말을 들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저와 마주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그리하여 울면서 집을 나오게 되었죠. 그때 당시 어찌나 초라한 마음이 들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도 엄마가 더 저를 걱정하셨을 텐데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것 같아 참 죄송스러웠어요. 제가 울면서 집을 뛰쳐나오자 남편이 뒤따라 나왔고 뒤이어 엄마까지 뒤따라 나왔어요.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 허락받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난 후 결혼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금세 남편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와,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근데 미선아, 걱정 마. 내가 엄마 설득할 거야. 지금 엄마가 많이 놀래고 당황하시니까 돌아가라고 한 거지. 엄마 얼마나 널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 입지 말고 지금 잠깐은 돌아갔다가 나중에 얘기하자. 날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순전히 그냥 수의사라서 그런 거겠지. 아마 상견례하고 집안 차이 난다는 거 알게 됐으면 허락하셨을까? 애초에 잘 된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을 내는 거지. 그리고 처음 본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는데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실지 안 봐도 눈에 훤해. 나 자기랑 결혼 못하겠다. 미안해. 그리고 엄마도 빠른 시일 내에 거기 그만두게 할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한테 상처 안 되게 할 거야.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 보여드리게 돼서요. 아이고, 미안하다, 미선아. 나 때문에 네가 왜 하필 이 집이었는지. 직업에 귀천 없다지만 내가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힘들게 돈 벌려고 취직한 건데 엄마 탓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요. 영인 씨, 나 가볼게. 엄마 가자. 그래도 엄마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일을 당했겠어? 어디까지나 엄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건데 미안해 정말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헤어짐을 통보했고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갔는데 계속 저에게 미안해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평생 홀로 저만 바라보시고 살아온 엄마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어찌나 끈질기던지 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되는 남편의 연락 그리고 집에 찾아와서 엄마를 설득하는 모습에 저 역시도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어요. 친정 엄마조차도 이런 사람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그 집에서 일하면서 남편을 지켜봤을 때 그래도 사윗감으로 훌륭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저희 엄마를 대놓고 직설적으로 무시하는 집에 시집을 가기란 영 깨름칙한 게 마음이 많이 내키진 않았어요. 어머님이 미선이 설득 좀 해주세요. 제 전화는 통 받지도 않아요. 저희 엄마 성격
아시다시피 꼬장꼬장하신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절대 미선이 고생 안 시킵니다. 제가 옆에서 미선이 잘 지켜줄 테니까 어머님이 미선이 마음 좀 돌려주세요. 내가 어떡해. 그리고 사모님이 끈질기게 반대할 건데 나 상처받는 건 아무렇지 않지만 내 딸한테 상처 주는 건 나도 못 참네. 지금도 이렇게 반대가 거센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구박할 거야. 우리 딸 모자란 거 없어. 그저 부모 잘못 만나서 힘들게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시집가서 고생하라고? 난 그렇게는 못해. 그러니까 자네 마음 접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미안해. 아니요. 저 미선이 마음 돌려서 꼭 결혼할 거예요, 어머님. 저 믿어주세요. 제가 듬직한 아들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남편의 끈질긴 부탁에 엄마도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 역시도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래, 내가 당당하면 됐지. 우리 엄마 뭐가 창피하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숨었을까 하는 생각에 저 역시도 마음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결혼 후 무조건 분가를 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국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결혼식 내내 시어머니의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이 느껴져 화끈거렸지만 내가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집살이도 시작되었어요. 우리 영인이가 하도 너 아니면 생 마감한다고 하니까 허락은 했다만 너희 신혼여행 갔을 때도 내가 심란해서 잠을 못 잤어. 우리 집이 파출부 딸내미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니? 너 기분 나쁘겠지만 그만큼 내가 많이 양보했다는 것만 알아둬. 아휴, 어머님, 혈압 오르세요. 아니, 그러니깐요. 저도 완전 어머님한테 얘기 듣고 쇼킹했다니까요. 어떻게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사돈이 될 수가 있어요? 아휴, 우리 어머님 그새 하도 신경 쓰셔서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진짜 사람 앞일은 모른다니깐요. 말해 뭐하니? 어디 가서 큰 며느리인데 내가 당당히 소개할 수가 있어야지. 에휴, 얼굴 화끈거려. 정말 한숨 나온다니까. 동서,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말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머님, 저도 영인 씨 아니었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차 얘기하면 서로 감정만 악화되니까 어머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경제력 차이 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인격적으로 차이 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전 저희 엄마 절대 부끄럽지 않으니 그만하셨으면 해요. 뭐라고?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꼴랑 수의사 됐다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대대손손 유통회사를 얼마나 크게 한 집인데 네가 지금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없는 것들이 하여간 더하다니까. 어머님은 본인들은 뼛속부터 부자였다며 절 대놓고 무시하였고 그런 어머님 옆에 제 아래로 동서들은 절 비웃어댔죠. 물론 예상한 결과였지만 사실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한 적은 처음이라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참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늘 제 편이 되어 저를 달래주고 어머니에게 대신 화내주고 했답니다. 아마 그렇게 무시받았던 그 시간들을 남편이 없었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남편이 참 힘이 되었거든요. 아, 그만해요. 저희 집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따지고 보면 그냥 전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호강하고 자란 것밖에 없는데 미선이 봐요. 혼자 공부 악착같이 해서 누구의 도움 없이 수의사 된 게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재수 씨들도 그만하세요.
그래, 너 잘났다 이놈아. 그래서 파출부 딸 엄마 앞에 데리고 와서 결혼 허락해 달라고 했니? 내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기가 막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집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던 아줌마 딸을, 아유, 창피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엄마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저 진짜 여기 안 올 거예요. 어머, 아주버님.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제수씨들도 함부로 입 놀렸다간 제가 가만 안 둘 거니까 제 결혼에 왈가왈부하지 마셨으면 해요. 저 안 참습니다. 남편의 으름장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이 아무 말도 없었고 동서들도 옆에서 궁시렁거리기 바빴죠.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가 이어졌고 엄마는 일을 그만두셨지만 그래도 그 집으로 시집간 제가 많이 걱정되셨는지 늘 저에게 시어머니가 잘해주냐는 말부터 물으시곤 하였어요. 모든 것이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많이도 아팠지만 그래도 내가 이겨내기로 한 문제이니 엄마에게만큼은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했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에선 잘해주셔? 아유, 사모님 성질이 보통이 아니셔서 너 얼마나 힘들지 엄마가 맨날 생각해. 엄마도 알잖아. 아니야, 잘해줘. 그래도 결혼하니까 덜 그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 너무 걱정 마.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어. 그냥 엄마 때문에 잘난 네가 괜히 구박받는 것 같아 걱정돼서 그러지. 김서방 생각하면 너 참 시집 잘 보냈다고 생각하다가도 사모님 보면 네가 얼마나 고생할 게 눈에 환하니까 엄마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그거 아니? 사모님은 무슨? 이제 사돈이지. 그래도 영인 씨가 옆에서 많이 챙겨주니까 엄마 너무 걱정 말고 늦었는데 얼른 주무셔요. 네 옆에 김서방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그래, 너도 잘 자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거든 엄마한테 꼭 전화해. 늘 제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엄마가 참 안쓰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둘이 있을 땐 참 행복했기에 그냥 뭐든 다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물병원의 한 노신사가 큰 개를 데리고 진료를 보러 왔는데 딱 봐도 매너가 한 몸에 배어있고 다정다감한 말투의 노신사였죠. 노신사가 키우던 개가 많이 아파 종종 저희 병원에 들러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전 자주 보는 노신사와 다정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빠의 정을 모르고 커서 그런지 우리 아빠도 이 정도 연세는 됐겠다 싶은 마음도 들면서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지금 하고 계신 일, 뭐 어떻게 살아오신 얘기 등을 나누게 되었죠. 이상하리만큼 저의 어린 시절과 참 겹치는 게 많았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게 저희 친아빠였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동물 좋아하는 것까지 똑 닮았던 거죠. 그렇게 우연히 진료를 보게 되었던 고객이 저희 친아빠였고 참 얼떨떨 하더라고요. 너랑 네 엄마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후회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니?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널 되찾을 용기가 없었어. 네 엄마한테도 면목 없고 그 당시엔 너희 할머니가 너무 완강했기도 했고 내가 너무 어려서 뭘 몰랐다. 엄마한테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엄마 상처받을까 봐.
그래도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인연 같네요. 어떻게 병원에서. 잘 커줘서 고맙다. 엄마가 혼자 키웠는데 이렇게 수의사까지 되고 진짜 대견하다. 넌 나 닮아서 어려서부터 동물을 참 좋아했지. 염치 없지만 이제라도 네 아빠 노릇 하고 싶은데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의지해도 돼. 알겠니? 저도 얼떨떨하네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빠를 만나게 되다니. 한 번도 그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아직은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엄마랑 잘 얘기하고 연락드릴게요. 엄마도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비겁했어. 그때 당시 너희 할머니 얘기에 참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냈으니 말이야. 정말 미안하다. 이상하게 오래 떨어져 있던 아빠였지만 피는 못 속인다는 게 정말 친근감이 확 들었어요. 옛날에 엄마는 아들을 못 낳는다는 죄로 할머니한테 쫓겨나듯이 저와 같이 쫓겨났고 그때 당시 아빠는 힘이 없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죠. 두고두고 한이 되어 후에 엄마를 찾았지만 이미 엄마는 자취를 감춘 뒤라고 했었고요. 그 뒤부터 아빠는 홀로 일만 하고 살아오셨다고 했어요.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랑 정말 달라졌어. 여기 내 명함이다.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고 네 엄마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자리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니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 많아서 그래. 너한테도 그렇고. 그래도 아빠랑 엄마가 완전히 서로 나쁜 감정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서 조금은 다행이에요. 엄마 정말 고생하며 저 키우셨어요. 남의 집 일 하면서 저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시려고 노력하셨고요. 엄마한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기대는 마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 그래도 엄마 아빠의 이혼 가정이 서로가 너무 믿고 싫어서가 아니라는 게 뭔가 모르게 안도가 되더라고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평생 볼 수나 있을까 싶었던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남편에게도 소개해줘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반면에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 형님, 바쁘세요? 아니, 어머님한테 전화 못 받으셨어요? 내일 저희 엄마랑 막내 동서 어머님이랑 그리고 형님네 어머님 이렇게 여자들끼리 식사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전해달라고 해서 전화 드려요. 갑자기? 아, 원래 어머님들끼리 종종 식사하신다고 했었지.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 친정엄마도 같이 드시겠다고 하셔? 그럼요. 그래도 큰 며느리인데 뭐 어머님들이랑 같이 얼굴 보고 식사하시는 게 저희 집 가풍이니까 전화드린 거예요. 아,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전달해 줄게. 어디로 가면 되는지 문자만 찍어줘. 내가 엄마한테 위치 알려줄 테니까. 동선의 어머님들과 시어머님이 종종 사교 모임을 가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가서 조금은 불편하시겠다 싶었지만 시어머님이 그래도 이렇게 먼저 밥을 먹자고 한 것이니 그냥 간단히 식사나 하고 오시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엄마에게 전화로 말씀을 드리니 엄마도 결혼식 이후 저희 어머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따로 인사할 기회가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찝찝은 하더군요. 혹시라도 엄마가 그 모임에 가서 상처받지 않을까 하고요. 어머님이 가끔 동선의 어머님들이랑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엄마도 나왔으면 하시는가 봐. 엄마 혹시 내일 시간 돼?
그럼 엄마야 시간 되지. 그래, 엄마한테 주소랑 시간 보내. 그때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인사도 드리고 좋지 뭐. 그냥 밥만 먹고 오는 자리라 엄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엄마 이제 그 집 파출부 아니고 사돈이니까 사모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럼 어머님도 불편하실 거야. 알겠지? 나중에 엄마 만나서 할 얘기도 진짜 많아. 그냥 내일 점심시간에 모셔다 드릴게. 시간도 얼추 맞아서 데려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는 준비만 하고 계셔요. 그래. 너 바쁜데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알겠어. 엄마 그럼 준비만 하고 있을 테니 내일 보자. 우리 딸 체면 안 구기게 예쁘게 입고 가야지. 그래도 사돈네들 모이는 자리인데 우리 딸 체면 살려줘야지. 미선아, 그럼 내일 보자꾸나. 한편으론 찜찜했지만 그래도 식사 자리 주소를 건넸고 엄마는 처음에다가 혼자 내일 가실 생각을 하니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점심시간에 모셔다 드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날이 밝아 다음 날이 되었고 한껏 치장을 한 엄마를 모시고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멀리서 동선의 어머니들과 화기애애 떠들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고 온 김에 인사 좀 할 겸 같이 들어갔어요. 잠시 화장실만 다녀온다고 하고 엄마에게 먼저 가시라고 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고 있는데 웅성웅성 큰 소리가 나길래 얼른 쫓아가서 보니 정말 제 눈이 뭘 본 것인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말이 안 나왔는데 동서 엄마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저희 엄마는 볼을 철서덕 맞은 거예요. 이 말을 덧붙임과 함께 말이에요. 여길 어디라고?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는 천치예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길 어디라고 오냐고? 딸내미가 우리 집 며느리 됐으니 왜? 급이 같아 보여? 여길 어떻게 알아가지고? 나 원참 당장 돌아가요. 아유 머리 아파. 내가 지금 당신이랑 겸상할 때야? 우리 집에서 평생을 파출부만 했던 사람이 어디 감히 나랑 겸상을 하려 들어? 이 무식한 여편네가 당장 나가!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기가 막혀서 당장 사과하세요. 무식한 건 당신이잖아. 놀린 입이라고 지까짓게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사부인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죠? 아주 골치 아픈 집구석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 당장 일어나. 정신 나갔어? 어디서 뺨을 올려다 붙여? 기막혀. 꼴같지 않아가지고. 정 그 자리 즉시 시모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선의 어머님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때 누구의 도움을 청할까 하다가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이 모습을 아빠께 실시간 전송했습니다. 아빠는 제 문자를 당장 읽더니 쏜살같이 식당으로 날아오셨고 엄마도 아빠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모습을 보였어요. 동서라는 사람이 저희 엄마와 저를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만든 일이었는데 사실 저희 엄마는 초대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 입에서 나온 말들. 아빠가 오자 초대박 복수국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뺨을 맞고 아빠를 보자마자 저 아빠를 번갈아 보다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더군요. 정 그 즉시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저희 엄마도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이 여편네야 놀랐어? 내가 당신 뺨을 못 칠 줄 알았나 보지? 어디서 엄마한테 뺨사리를 날려?
당신 내가 돈이 많아봤자지. 어디서 사람을 하대하길. 그리고 이분은 우리 아빠예요. 한부모 가정, 그것도 파출부 딸내미라 그렇게 반대했는데 나한테 이런 아빠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당신 당장 사과해. 그 사과 받아줄지는 우리 엄마가 결정하겠지만. 아니 어떻게 이분이 너희 아빠일 수가 있어? 회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 청기 유통회사예요. 그때 배웠는데 지금 얘가 하는 말들 다 거짓이죠? 아유, 어떻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아빠의 아자도 모르고 자랐다고 하던데 설마요. 내 딸이 어떤 남자랑 결혼했는지 매우 궁금했는데 참 이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인간들이 사돈이라니. 내가 회사도 잘못 보고 사람도 잘못 봤네. 당신들이랑 하는 거래계약 다 파기하겠어. 어차피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었지만 다른 회사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안 봐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딱 봐도 알겠으니까. 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한 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미선아. 아니, 그래도 구두 계약도 계약이잖아요. 이번 물품 납품 건 저희 쪽 거 해주신다고 했으면서 제가 상황은 다 설명드릴게요. 회장님이 지금 오해하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미선이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미선아, 말 좀 해봐라. 회장님이 오해하시잖니. 오해는 무슨 오해. 엄마가 이 집에서 엄청 고생해가며 일하셨고 그걸 빌미로 파출부 딸이라고 지금까지 저 괴롭혔어요. 엄마한테도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면서 막대하셨고요. 아빠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이게 되네요. 이런 얼빠진 것들이 감히 내 핏줄한테? 내가 왜 그쪽 회사와 거래를 해야 하지? 도저히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내 권력 이용해서 전기유통 무너뜨릴 테니 그리 알아.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신같이 머리에 전 잘 되는 사람은 알아들었을 거라 믿어. 아빠는 그 길로 엄마를 모시고 나갔고 저 역시 씩씩대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사실 아빠의 집은 예전부터 크게 구매 대행 사업을 하셨고 지금은 아빠가 물려받아 회장이 되었죠. 그런 아빠네 회사에 시댁회사는 물건을 납품하려 했지만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빠는 그걸 거절한 것이고요. 이렇게 큰 회사에 물품을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시댁 쪽에선 어마어마한 이득이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아빠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했었고 오늘 일로 모든 계약은 물거품이 되었죠.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이미 아빠는 시댁 회사가 손도 못 쓰게 모든 유통 쪽을 다 막아놨어요. 그야말로 시댁 회사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사실 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엄마는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셨고 제가 가는 길에 아빠와 만난 얘기를 하자 엄마는 막 우셨어요. 다음번에 만나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 돌고 돌아 만난다는 게 참 이런 건가 봐, 엄마. 그래도 아빠 여태까지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평생을 재혼도 안 하고 사셨대. 내가 동물 좋아하고 그런 게 다 아빠 닮았던 건가 봐. 그때 얼마나 힘들던지. 너 업고 나왔을 때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핏줄이니 만나게 되어서 엄마는 너무 기쁘다. 항상 네가 아빠 없이 자란 게 엄마한텐 늘 아픔이고 미안함이었는데 말이야. 이제라도 네가 아빠를 찾아서 엄마는 너무 기뻐. 내가 미안하지.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였으니 당신 그렇게 나가고 몇 번이고 찾아 헤맸는데 전화번호도 모르지 찾을 길도 없지.
미안해, 정말. 엄마는 예전 기억과 함께 절 혼자 힘들게 키우셨으니 그동안 견뎌왔던 세월이 아빠를 보자마자 터지더라고요. 아빠는 엄마에게 그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이 일을 남편도 다 알게 되었고, 남편은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손절을 하겠다고 떵떵거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저 좀 설득해달라고 애원하셨답니다. 저희 아빠 입김이 너무 세다 보니 시댁 쪽에선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의 마음을 돌려야 했거든요. 네가 좀 가서 미선이한테 얘기 좀 해라. 지 남편네 집안일인데 그래도 지가 어쩔 거야, 응? 우리 그 회사에 납품 못하면 이번에 회사 큰일 난단 말이야. 내가 파주댁, 아니, 사돈이랑 좋게 풀 테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달라고 해줘. 부탁 좀 할게. 아니요. 전 분명 말했어요. 엄마가 이런 사람인 거 알았다면 진짜 미선이랑 결혼할 때 절연했을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도 아니고 됐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세요. 미선이 얼굴 보기 민망하고 장모님 뵙기 진짜 죄송스러우니 저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시고 큰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저 아니어도 아들 둘이나 있으시니 상관없으시잖아요. 그럼 이만. 그래도 네가 큰아들인데 그렇게 말하면 돼? 이 회사 살릴 사람은 너뿐이란 말이야. 에휴, 진짜 미치겠네. 환장하겠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전 이제 회사고 나발이고 엄마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가 선택한 사람한테 갈 거니까 그리 아세요. 너 지금 이 엄마를 버린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넌 이 집 장남이라고. 남편은 붙잡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시댁과 완전 절연을 했다고 하였고, 그 뒤로 시댁은 물류창고 재고로 인해 곤란하게 되었어요. 결국 모든 일이 중단이 돼버렸고, 시댁은 결국엔 사채빚을 쓰다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희 아빠 회사만 믿고 물건들을 엄청 준비해 놓은 대가였죠. 또한 남편은 시댁과 온전히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굴욕을 일부러 주려고 한 동서는 시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아무래도 회사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예뻐하던 며느리조차도 얄밉게 보였겠죠.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끝맺음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동안 시어머니와 동서들에게 당한 서러움, 아픈 말에 대한 걸로 위자료 소송을 걸게 되었고, 많이는 아니지만 위자료도 받게 되었답니다. 동서는 시댁에서 쫓겨나고 저에게 와서 말 좀 잘해달라며 빌다가 결국 저희 병원에서 쫓겨났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빠의 회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참을 저의 곁에서 맴돌다가 결국엔 포기하셨는지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를 업신여긴 결과가 파산에 큰 아들과는 절연,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예뻐하던 둘째 며느리를 본인 손으로 내쫓게 된 결과였죠. 정말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로애락이라고 하나 봐요. 제가 친아빠를 찾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주변이 잠잠해질 때쯤 참 평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저 역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모르겠지만 이런 큰일을 겪고 나니 앞으로의 제 미래가 기대되는 나날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설레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아직까지도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네요. 어느 날 남편의 정장을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안쪽 주머니에 소지품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던 도중 쪽지 하나가 나오길래 펼쳐보니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더라고요. 자동차 영업사원이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지역이 많다 보니 손님의 전화번호일까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정장을 세탁소에 맡겨 두었어요. 영업사원이라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은 옷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세탁소에 들렸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도중 사람 상대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남편 목에 기름칠을 좀 해주려고 삼겹살 좀 사려고 정육점에 들어가려 하는데 제 옆으로 순식간에 지나간 차량 한 대가 남편 차량의 번호판이더라고요. 골목길로 들어가길래 삼겹살을 구매한 뒤 골목으로 들어간 곳으로 걸어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도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녁 시간 맞춰서 들어올 줄 알고 문자 한 통 남긴 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꽤 늦은 시간이 돼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평소에는 좀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를 주는데 그날은 연락 한 통 없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혹시나 영업을 할까봐 방해되지 않게 웬만해선 큰일 아니면 남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제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네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녁은 먹었냐며 많이 피곤한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영업하는데 문제가 좀 생긴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있길래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까 밖에서 당신 저녁에 삼겹살 좀 구워주려고 정육점에 들리려고 했는데 내 앞으로 순식간에 지나쳐서 골목길로 들어가더라고. 얼굴 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일단 집으로 들어왔지. 그리고 아까 세탁소에서 정장 맡겼는데 주머니에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 하나가 있더라. 손님 전화번호인 거야? 테이블 위에 올려놨으니까 잘 챙겨. 당신밖에 없네. 고마워. 오늘 마지막 손님이 나랑 꽤 오래 거래하셨던 분이라 친분이 좀 있는데 아까 목욕탕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잠깐 다녀온다는 게 나와서도 술 한잔 하다 보니까 당신한테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도 차 한 대 계약은 달성했네. 이번 달도 실적 좀 되겠어. 그분이 그래도 나를 좀 신경 써주시는 분이라 이번에 지인분들 것도 알아봐달라고 하시길래 내일도 아마 정신 없을 거야. 만약 연락하지 못하면 당신 먼저 저녁 먹고 쉬고 있어. 늦어지면 문자라도 한 통 남겨두도록 할게.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일단 저녁은 당신 혼자 먹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지? 우리 딸 아인이는 언제 잠든 거야?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놀아줄 시간도 없네.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면 놀이공원이라도 갈까? 그럼 나야 좋지만 당신이 많이 피곤할까봐 그렇지. 아인이도 아빠 언제 오냐고 칭얼거리다가 겨우 잠들었어. 남편은 아빠를 기다리다 지쳐 잠들어버린 딸의 얼굴을 한번 확인한 뒤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누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던 남편의 모습을 보니 불쌍하면서도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30평대 자가집을 장만할 만큼 정말 많이 노력해 왔었죠. 저 또한 프리랜서로 일을 해오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최선을 다해 가정을 꾸려왔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땡전 한 푼 없는 남편과의 결혼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저와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남편은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죠. 처음에는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남편과 맞지 않은 일들 때문에 퇴사를 밥 먹듯이 했지만 어느 날 차량 영업사원의 모습을 보고 의욕이 생겼는지 그때부터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 뛰어들었었죠.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매일 일하는 모습은 즐거워 보였고 그런 모습들이 손님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판매 실적과 직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인정해 주시면서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위의 건강을 생각해 꽤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었죠.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을 사위로 인정하게 되었고 직업상 끼니를 거르게 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 남편이 굶지 않게 엄마는 뒤에서 꽤 많은 걸 신경 써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인정받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엄마가 조서방 근무하는 매장에 찾아가서 음식을 건네주고 나왔는데 어떤 여자 손님이 내 뒤를 따라오더라고. 조서방이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길래 내가 만든 음식을 건네줬거든. 그런데 뒤따라오던 여자 손님이었는지 차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일단 급하게 밖으로 나왔어. 조서방이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마트에서 음료라도 좀 사서 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탄산음료 몇 개 사서 매장에 두고 가려 하는데 조서방이 글쎄 내 뒤를 따라왔던 여자와 손을 잡고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길래 너무 놀란 나머지 매장 문 앞에다 음료만 놓고 집으로 돌아왔거든. 조서방이 영업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좀 전에 봤던 모습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놀란 나머지 그 자리를 급하게 벗어나긴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네. 네가 매장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 좀 해보는 게 좋겠어. 엄마가 잘못 보셨겠죠. 그이가 그런 식으로 가볍게 행동할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 엄마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손님들이 오는 자동차 매장에서 동네 사람들도 그이가 유부남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엄마 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멀리에서 지켜보셔서 잘못 보셨을 확률이 높아요. 어차피 조금 있다 찬압 가지러 가야 하니까 매장에 들리도록 할게요. 요즘 엄마 건강이 너무 허해졌나 보다. 조만간 저희 좋은 데 가서 몸보신 좀 하고 오는 게 좋겠어요. 그이는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계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흥분한 엄마를 진정시킨 뒤 전화를 끊었는데 엄마의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뭔가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급하게 매장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동안에도 엄마가 두 눈으로 보셨던 것들을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남편이 일하고 있던 자동차 매장에 도착을 했는데 창밖에서 남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엄마가 말한 여자는 없는 것 같아 차를 주차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모습은 제 몸을 굳어지게 만들었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남편의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네요.
남편은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사내 진미 음식들을 펼쳐놓고 처음 본 여자를 자기 무릎 위에 앉혀놓은 뒤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주고받고 있는 눈빛은 누가 봐도 정말 연인 사이 같아 보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아무것도 못한 채 둘이서 좋다고 웃고 떠들며 즐기고 있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매장 안으로 뛰쳐 들어가 남편의 머리 끄덩이를 잡고 난리치려 하는데 매장 안에 있던 화장실에서 충격적이게도 시모가 걸어 나오셨어요. 그리곤 저희 남편과 처음 본 여자가 서로 애정행각을 나누고 있는데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엄마가 만든 음식들을 맛보며 남편과 여자의 모습을 보고 흐뭇한 표정을 보이고 계셨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숨죽일 수밖에 없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을 전부 촬영한 다음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는데 남편이 손님의 전화를 받았는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모와 여자는 남편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은 전화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다행히 제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뒷자리에 타고 있던 시모가 차에 올라탄 남편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시모는 내연녀에게 임신 8주 차인데도 입덧 하나 없다고 신기해하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처음 본 여자의 뱃속에 아이가 8주 차나 되었다는 시모의 한마디는 남편과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었죠.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매장 안에 있던 엄마가 만든 음식들을 챙기더니 차에 다시 올라탔고 배를 쓰다듬고 있던 여자의 입에 손수 넣어주며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얼굴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면서 결국 그 자리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데 제일 걱정됐던 건 아무래도 한창 이쁜 짓을 많이 하는 제 딸이었어요. 맨날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던 딸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괴로워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눈앞에 펼쳐졌던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차가 멀리에서 신호에 걸려 대기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뒤를 밟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차에 시동을 걸어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다시 차에 올라타 출발한 남편을 뒤쫓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골목에서 사라졌던 그 길로 또다시 진입을 하길래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라가니 그곳은 다름 아닌 내연녀의 집이었네요. 그리곤 시모와 내연녀가 차에서 내렸고 남편은 내연녀를 부축해주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와 남편이 내연녀의 집에서 나와 급하게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목격하게 된 터라 더 이상 남편과 시모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차 안에서 내연녀의 집을 바라보며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만들어 놓고 시모와 함께 이런 사실을 전부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남편과 시모와 그리고 내연녀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도 이미 상처받은 마음 풀리지 않을 게 뻔하지만 그래도 제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 만큼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당해야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내연녀의 집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게 되었고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복수를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죠. 엄마에게는 그냥 손님이었다고 대충 둘러댄 뒤 그날 이후 꽤 오랜 기간 동안 남편 몰래 증거물을 확보한 뒤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터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와 조서방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기력이 많이 딸려 보인다면서 정성이 가득 담긴 사내 진미의 음식들을 준비해 오셨길래 제가 대신 전달해 주겠다고 얘기한 뒤 남편의 자동차 매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손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억지로 미소를 띈 뒤 테이블 위에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올려놓고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남편과 눈 인사를 건넨 뒤 저는 집에 돌아가는 척 연기를 하며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에 올라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고 잠시 뒤 내언녀와 시모가 서로 팔짱을 낀 채 백화점에 다녀왔는지 양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네요. 남편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세팅하고 있었고 시모와 내언녀가 자리에 앉아 찬압 뚜껑을 여는 순간 시모는 제가 준비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는지 손에 쥐어들더니 잠시 뒤 시모는 내연녀의 머리끄덩이를 사정없이 잡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던 시모 앞에 제가 나타났네요. 제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다들 뭘 그리 놀라고 그래? 어머님이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건 모든 내용을 들었다는 건데 이제 어쩌실 거예요? 저놈은 하라는 영업은 안 하고 다른 여자와 이중으로 살림을 차렸는데 그걸 제가 알아버렸네요. 그런데 그걸 어머님은 좋다고 받아들여 주셨고요. 그런데 왜 머리끄덩이를 잡으셨어요? 임신한 몸인데 그러다 유산되면 어쩌려고요?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우리 뒷조사하고 다녔던 거니?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내 아들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 정도에 가지고 지금까지 힘들게 일궈놓은 가정을 깨트릴 생각은 아니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라. 아이니가 너 이혼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 네가 이 사실들을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수습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단다. 너는 심히 말을 들어야지. 내 속은 그동안 어땠는지 아니? 매일 불안한 마음 가지고 두 발 뻗고 잔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밝혀줘서 정말 고맙구나.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해라. 우리 집안 문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미 온 동네가 벌써 어머님과 저 사람이 저지른 인간 이하 행동들이 전부 다 퍼지고 있을걸요? 임신이라고 했던 저 여자가 임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시니까 그동안 어머님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동안 다들 나 몰래 연기하면서 가지고 논 건 미안하지 않았나 봐.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고 어머님이 저 여자한테 받은 배신은 엄청나게 큰 상처로 오셨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저 인간은 하라는 영업은 안 하고
꽃뱀한테 넘어가서는 영업을 당하고 있는데 제 속이 어떨 것 같아요?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할게. 처음에 차를 한 대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몇 번 상담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꼬리를 치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걸 강하게 뿌리치고 그만 나왔어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미 이 여자한테 푹 빠져버렸고 해선 안 될 행동까지 저질러 버렸어. 그런데 갑자기 임신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매장으로 찾아왔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저 여자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밖엔 없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온 가족한테 알리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끌려다녔던 것뿐이야.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데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가볍게 잠깐 만나고 끝내려 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한 건 아니라고.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 떠받들면서 살게.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신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들을 전부 저 여자한테 넘겨준 거야? 끝까지 거짓말 할래? 내가 어디까지 미행했을 것 같아?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한테 가려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다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내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 당신은 나랑 함께한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니? 아이니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봤어? 아들, 너 저 꽃뱀한테 전 재산을 넘겨줬다는 게 사실이야? 이런 정신 나간 놈? 당장 경찰에 전화부터 해야 되겠다. 어머님이 큰 소리칠 입장은 아니시죠. 애교 많고 부침성이 좋은 저 꽃뱀이 며느리로 훨씬 더 마음에 든다며 조만간 저를 내칠 거라고 하셨잖아요. 둘 다 똑같으면서 끝까지 거짓말로 저를 농락하는 건가요? 아버님, 이제 그만 나와주세요. 시부는 모든 상황을 뒤에서 듣고 계셨고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남편과 시모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이성을 놓아 버리셨습니다. 시부가 나타나자마자 남편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시부에게 멱살이 잡힌 채 주먹이 얼굴에 내리꽂혔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부모님이 급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남편과 시모는 너덜거린 상태로 저희 부모님을 보며 경악을 하셨고 엄마는 시모에게 냅다 달려가 머리채를 사정없이 흔드셨네요. 모든 증거물들을 저희 부모님께 전달해 드린 뒤 매장으로 와달라는 메시지에 급하게 달려오셨고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흔들면서 남의 가정을 깨고 무사할 것 같냐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의 남편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불행을 불러일으켰는지 뒤늦게라도 깨달을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게도 모두가 달려들어 남편에게 화를 내서 그런지 오히려 저희 가족들에게 화를 내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어떻게 살면서 한 여자만 만날 수 있어요? 영업하면서 주위에서 보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새끼치고 있던데 저도 한 가정만 보고 사는 게 너무 미련한 행동 같아 결혼 생활 말고 연애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나요? 저도 남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 사람이랑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 내가 왜 밖으로 돌았겠어? 당신이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밖으로 돌게 된 거라고. 아내로서 가정을 위해 충실했다고 말하지 마.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그 기간만큼 외로운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다고.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을 어루만져준 게 이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아직까지 뭘 잘못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구나. 어떻게 혼자만 생각해? 여자인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맨날 다른 집에 들어가 웃음 팔면서 정수기 한 대 사달라고 애원을 하는 내 심정 당신이 뭐라는데? 학교 애들이 아이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물장사하는 엄마라고 놀려댔대. 그런 말을 듣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훔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똑같이 그 길을 걷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도 이혼인데 잘 됐네. 저 더러운 꽃뱀한테 거지가 될 때까지 물려 뜯겨봐야 정신 차리지? 2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날 생각 하지 마.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힘들게 모아둔 재산까지 전부 다 꽃뱀한테 넘겨줘 놓고서 오히려 큰 소리치는 남편은 이미 저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한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 집안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제 마음은 걸레처럼 너덜거리게 되었네요. 시모는 모든 상황을 다시 바로잡고 싶었는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절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연녀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저를 내치려고 생각했었으면서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왔는지 손해보게 될 것들이 많아지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하셨어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자식놈이 저렇게 되어버렸네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신다면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제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딸 하나 낳아놓고 둘째는 가지려 하지 않으니 제가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저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내심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들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네요. 뒤늦게 바로 깨달았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저희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이가 안쓰러워 4시간 버려가면서 몸에 좋은 음식 해다 먹였는데 모두를 속이고 뒤에서 호박씨나 까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저희 집안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안 봐도 눈에 훤하네요. 용서는 없을 테고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서방이 지금 저희한테 나타내는 태도를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이미 저 여자한테 재산을 넘겨줄 정도면 내 딸에게는 마음이 떠난 상태인데 받아줘봤자 저희 가족은 불행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엄마의 말을 끝으로 저희는 시댁지방과 내연녀를 상대로 현재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이네요. 이런 상황들이 참 답답할 뿐입니다. 제 딸에게는 이런 상황을 아직 알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너무 큰 일이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멀리에서 일하러 갔다고 둘러댔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지금 현재 법적 소송 중이고 숙려기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연락 한 통 없는 중이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계시네요. 좋게 해결하길 원하고 있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상황들을 제 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는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 정수기를 팔러 고객님 집으로 향하고 있네요. 웃지 못할 상황인데 웃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겪게 된 일을 통해 인생 경험을 제대로 배운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 2년차 만에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더는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다 판단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제일 큰 마찰이 생긴 건 양가 집안 왕래 문제 때문에 얼굴을 붉히게 된 적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시댁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친정에 가는 날이면 항상 불만이 가득했었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자주 실망을 안겨주다 보니 앞으로 남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어요. 가끔 있는 일도 아니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면 그 끝은 결국 서로 남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저 혼자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친정에 가는 걸 싫어하다 보니 시댁 식구들도 제가 눈에 거슬렸는지 시댁에 가게 됐을 때 시모가 한마디 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오면서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친정에 가기 싫다고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런 걸로 결혼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될 거라곤 정말 예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이기적인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저도 참는데 한계에 다다랐었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시댁에서 한마디 듣고 온 이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한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제 입장을 얘기해 줬어요. 당신이 왜 우리 부모님 집에 가는 걸 꺼려 하는지 모르겠어. 속마음이 어떤지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마찰이 생기게 되잖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챙겨주시는데 어떻게 가기 싫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가기 싫은 걸 그럼 억지로 가냐? 나도 이런 생활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당신이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말해주겠는데 상처받지 마. 처가댁에 가면 내가 너무 피곤해. 일단 거리도 가까운 편이 아닌데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일거리가 끊임없이 나오잖아. 장모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쉬라고는 하시지만 사위인 내가 집안에만 박혀 있을 수 있겠어? 눈치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장모님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거야? 내가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농사일을 하다 보니 하우스에 많이 나가시는데 나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당신 부모님 일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와드리는 거겠지만 내 입장은 전혀 다르다고. 사위는 100년 손님인 거 알지? 대접 받아야 될 입장인데
가자마자 눈치가 보여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나는 이런 삶을 원하던 게 아니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이로서 대접받고 싶었다고. 그래서 처가댁에 가고 싶지는 않아. 그게 이유인 거야? 당신이 지금 하는 말 너무 어이없는 거 알아? 방금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 집은 차로 1시간 거리고 시댁은 차로 2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당신은 시댁에 갈 때면 불평 불만 없이 거리가 멀어도 아주 즐겁게 출발하잖아. 그런데 우리 집은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게 멀다고 얼굴에는 온갖 짜증이 가득해선 사람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우리가 단순히 연애만 하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을 했으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지. 어떻게 당신은 혼자만 생각해? 우리 부모님한테 눈치가 보인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부모님께 잘 못하니까 그런 걸 느끼는 거겠지. 나는 그래도 시댁에 갔을 때면 최선을 다하고 오려고 하는데 당신은 우리 부모님께 잘하려는 마음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아서 그게 제일 서운하다고. 남편과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생각하는 걸 들어봤을 때 함께 하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될 것 같아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계속되는 마찰은 결국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겨진 채 해결되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었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댁에 가는 걸 싫어하게 되었고 모임이 있을 때면 계속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되자 남편이 저와 나눈 대화에 대한 불만들을 시댁 식구들에게 전부 다 털어놓았고 결국 시모에게 전화가 와선 당장 튀어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좀 조용히 살면 안 되겠니? 일을 꼭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네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내 아들이 가기 싫다는데 굳이 끌고 가는 이유가 뭐야? 제가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댁에 하도 가기 싫다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가려 했는데 그건 또 싫은지 본인이 따라온 거라고요. 저도 싸우고 싶지 않고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하지. 이런 분위기 오래 끄는 거 정말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머님 댁에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 집에 가는 건 온갖 눈치 받아가면서 어쩌다 한번 겨우 가는 건데 그것까지도 눈치를 받게 되니 제 속이 어떻겠어요? 그럼 당신 혼자 가면 장인 장모님께서 우리 관계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괜히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간 것뿐이야. 차라리 그게 속 편하거든.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왜 있겠니? 시집간 딸은 친정 사람이 아니고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식구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고 사돈댁과 왕래하는 비중보다 우리 집과 왕래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야지. 서로의 마찰이 줄어드는 건데 너는 항상 보면 불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제가 불만이 많다고요? 저처럼 배려를 많이 해주는 여자도 없을걸요? 어느 누가 친정에도 못 가게 하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어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집안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거지. 어디서 지금 어른이 얘기하는데 계속 털을 달아? 사돈댁이 너를 그리 가르쳤니? 저는 그럼 그냥 입만 닫고 살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서운한 거에 대해 말도 하지 말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저는 그런 삶을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요. 마음도 맞지 않는 결혼 생활 더는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배려를 해줬겠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야.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 오늘로써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니? 이혼이 그리 쉬운 줄 알아? 내 아들 인생에 흠집이 나는 걸 내가 왜 두고 봐야 하는데? 너는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선 당신한테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 이혼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저희 그만 일어나 볼게요. 남편은 점점 격해지는 집안 분위기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차에 태운 뒤 어디론가 급하게 출발을 했고 가는 동안 저희 부부는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는데 거의 도착해서 보니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을 향해 달리고 있던 거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침 일찍 농사일을 하셔야 돼서 벌써 주무시고 계실 텐데 연락도 없이 찾아간 남편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던 저는 현관문을 붙잡으려는 남편을 끌어당기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저를 무섭게 노려보던 남편이 자기 부모님이 받은 스트레스 그대로 돌려줘야 할 것 같다면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이 늦은 시간에 윤서방 무슨 일인가? 얼굴빛이 상당히 안 좋은데 내 딸과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게. 아니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장모님, 지수가 방금 저희 부모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혼하겠대요. 저랑 성격이 너무 안 맞고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그만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세요? 제가 장모님 댁 오는 거 싫다고 했거든요.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올 때마다 쉬지도 않고 일만 해서 제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세요? 명절 때만 잠깐 얼굴 비치면 되는 거지. 굳이 주말에 가끔 들려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장모님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시는 거냐고요? 아니,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윤서방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 지수야, 네가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 이혼이라니?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게 엄마 때문인 거야? 윤서방이 왜 우리 집에 오기 싫다고 하는 거니?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눈치를 준 적은 없었는데. 엄마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를 노려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길래 제가 대신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전부 알게 되신 엄마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이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명절날 이해에는 친정에 오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뒤 저를 또다시 무작정 차에 올려 태웠어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뒤늦게 아빠가 밖으로 나오셨지만 남편은 인사조차 드리지 않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차를 세우라고 난리를 쳤고 한참을 달리던 남편이 갓길에 차를 세우자 바로 내려 버렸어요.
이미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확실하게 느끼게 된 순간이었고,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면서 돌려 세우길래 이미 남편한테 좋은 감정이라곤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라 몸이 돌아가는 순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길래 더는 따라오지 말라며 소리를 지른 뒤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운 감정이 터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 버렸네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는데 사소한 거 하나부터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생기고 서로가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며 제가 내린 선택에 대해 존중해 주셨고, 다음날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은 뒤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차가 저희 부모님 집 앞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아빠는 업무상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자리를 비우셨었는데 하필 남편이 아빠가 안 계실 때 부모님 집에 왔길래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차에서 열기가 느껴지는 걸 보고 부모님 집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였어요. 이미 제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 본인도 끝난 관계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왜 또 왔는지 알 수가 없었죠. 무슨 일 때문에 다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밭으로 나갔나 확인을 해보니 멀리에서 남편과 저희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고 남편의 얼굴을 다시 마주한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땡볕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여기가 휴양지야? 파라솔 펴놓고 음료수가 목구멍으로 들어가니? 엄마, 여기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오늘 폭염이라 땡볕에 오래 있는 거 몸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요. 장모님이 하신다는데 그냥 놔둬. 내가 도와드릴까 생각 좀 해봤었는데 내 손에 흙 묻히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알지? 손톱 밑에 흙이 껴버리면 위생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데. 그래서 그냥 자리만 지켜주기로 했어. 그래도 되는 거잖아. 당신이 어제 나한테 했던 행동들 그거 장모님한테 전부 다 얘기했거든.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리는 행동은 잘못했지? 내 앞에서 무릎 꿇으면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면 나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수를 고소해도 할 말 없으시죠? 합의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무조건 법적 처벌 받게 하려고요. 웬만하면 서로 상처받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 윤서방이 남자니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내 딸을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장모님이 무릎 꿇으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딸이 잘못을 했으면 부모가 대신 용서를 구해야죠. 제 뺨에 손을 올린 건 100번 잘못한 겁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니? 먼저 어떤 식으로 했는지부터 생각하라고. 고소? 해볼 테면 해봐.
엄마는 저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가 점점 거칠어지자 중간에서 말리는데 갑자기 엄마가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너무 놀라 정신을 잃은 엄마를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깨워봤지만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왔던 터라 당장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리 엄마 깨어나지 못하고 계셔. 당신이 119에 신고 좀 해줘. 이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우리 둘의 문제인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해? 여보세요? 엄마, 갑자기 왜 전화했어요? 네? 아, 그게 정말이에요? 바캉스 특가 상품이 나왔다고요? 언제 출발하는데요? 다음 날로 바로 예약 잡았다고요? 아, 당연히 가야죠.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떠날 준비해야 되겠네. 짐 싸서 바로 갈게요. 지수요? 옆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넌 안 가냐? 엄마, 별로 가고 싶은 생각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저희끼리 가요. 얘는 원래 그런데 안 좋아해요. 네, 그럼 조금 있다가 갈게요. 너 정말 미쳤어? 지금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바캉스를 갈 거냐는 말이 나와?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구나. 빨리 119에 전화부터 하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정 급하면 전날에 내 얼굴에 손 올린 거에 대해 무릎 꿇고 당장 사과해.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으면 핸드폰 빌려줄게. 지금 별로 급하지 않나 봐.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내일 새벽 비행기라 지금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되거든. 너희 가족 일이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라. 남편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저희 엄마를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몸을 돌려 차로 돌아갔어요. 남편한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엄마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옆에 있던 아이스박스 안에 담긴 찬물을 엄마 얼굴에 적신 뒤 힘겹게 업었어요. 그렇게 제 차가 있는 곳으로 가려 하는데 엄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떨어졌고 저는 파라솔 그늘에 엄마를 눕혀드린 뒤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신 엄마는 탈진으로 인한 온열 질환 증상을 겪었던 거였어요.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 활동으로 나타나는 질환이었죠.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엄마 옆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하신 아빠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길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전달해드리자 그제서야 아빠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네요. 저는 아빠한테 엄마를 부탁한 뒤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남편과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이미 시댁으로 갔는지 집에 없길래 다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남편 차가 시댁 앞에 있길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오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 괜찮다니까. 같이 간다고 해서 문제될 거 전혀 없어. 어차피 나 이혼하잖아. 네가 원하던 게 그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데?
아직 이혼한 건 아니잖아. 이러다 우리 관계 알기라도 해봐. 그럼 법적 고소 들어올 테고 우리 회사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라고. 사내 연애 금지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이잖아. 우리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남들은 그저 불륜으로밖엔 안 본다고.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이후에 시작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단 지금의 상황을 깔끔히 끝낸 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 아, 그래, 알았어. 자기가 불안해하는 거 오빠도 다 이해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같이 여행 다녀오자.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가려고 여행 계획 잡았겠어? 거기 가면 방해할 사람도 없고 우리 둘이 자유롭게 시간 보낼 수 있잖아. 그리고 돌아와서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니까. 사내 연애도 징계 조치 당하는데 우리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이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 퇴사해야 돼. 나 이 회사 정말 들어오고 싶었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다음 달에 나 대리해서 과장으로 진급하는 거 알지? 회사에서 나를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데 함부로 자르지 못할 거야. 정말 오빠 말만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런데 오빠는 항상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더라?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얼굴 보면 좋잖아. 내 화를 가라앉힐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도 우리 아까 좋은 시간 보내고 왔잖아. 우리 부모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둘러 들어가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저는 핸드폰으로 모든 상황을 촬영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손이 떨려 왔었지만 저에게는 꼭 필요한 증거물이었기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이를 악물고 둘이 나누는 대화를 제 귀로 모두 들으면서 숨죽여 촬영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상간녀와 손을 잡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제 핸드폰에 전부 찍히게 되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제 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어요. 핸드폰에 담겨있는 영상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게 되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새벽에 여행을 떠나기 위해 출발을 할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움직였어요. 이미 시부모님 또한 상간녀를 새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저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상간녀가 시댁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는 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뒤에서 바짝 쫓았고 공항에서 내린 시댁 식구들은 표를 끊은 뒤 비행기에 올라타려고 들어가려 하자 저는 뒤에서 모든 영상들을 전부 촬영한 뒤 출궁장이 떠나갈 정도로 남편의 직위를 외쳐 불렀습니다. 야, 윤대리, 네가 감히 나 몰래 바람을 피워? 저 여자를 데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려고?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들 인생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언제 출발하는지 알려준 적도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냐? 복수? 이거 가지고 복수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용서가 된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어제 나눈 대화 들어보니까 저 여자 불륜 사실 걸릴까봐
엄청 불안해 하던데? 이 사실 저쪽 부모님은 전혀 알지 못하시나 봐. 불륜 사실이 회사에 까발려지면 너희들 퇴사 조치 당한다며? 다음 달 과장으로 진급한다고. 그런데 네가 번쳐 놔두고 저 여자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내 연애 금지에 엄격한 회사가 과연 불륜을 받아줄 수 있을까? 어제 너희들이 나눈 대화 이 핸드폰에 다 담겨 있고 출국 영상까지 전부 증거물로 만들어놨으니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여행을 다녀오던 지지고 볶던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이 영상을 가지고 바로 회사로 찾아갈 거야. 내 인생을 망친 너희들을 그냥 둘 것 같니?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이 천치들아. 잠깐만. 너 이대로 가버리면 우리가 마음 편히 여행 떠날 수 있을 것 같니? 일단 우리 좀 침착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화로 좋게 풀어나가면 안 될까? 그래, 좋게 해결하자. 우리 어차피 이혼하려고 했었잖아. 전날에 장모님 쓰러졌을 때 내가 그냥 버리고 와서 그래? 그런데 당신도 내 뺨에 손을 올렸었잖아. 네가 얼마나 나한테 많은 상처를 줬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막 나가도 된다는 거야? 좋게 풀어나가자고? 너희들한테 선처는 절대 없어. 저기요. 제가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서 멈춰주세요. 저 이 사실 부모님이 알게 되면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이런 관계인 거 전혀 모른다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이 문제로 퇴사 처리된다면 부모님 눈에 분명 피눈물이 흐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은 자신 탓을 해야지. 왜 나한테 용서를 구해?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고 일을 저지른 거야? 너희들한테 선처는 절대 없어. 제가 공항을 빠져나가자 온 시댁이 날뛰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과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저는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고 제가 가진 증거물을 제출한 뒤 그동안 겪었던 아픔에 대해 설명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내 연애도 엄격한 문제였는데 사내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관계자분들은 심각한 회의를 거쳤고 회사 사람들의 투표로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남편과 상간녀의 퇴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막대한 피해와 안 좋은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모두가 동의한 결과였고 결국 남편과 상간녀는 퇴사 처리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위자료를 받은 뒤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왔는데 남편은 저에게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었죠.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제 삶을 되찾게 된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을 되찾으신 저희 엄마 옆에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시댁 집안과 친정 집안 왕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게 되네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